저는 원티드 대표 맡고 있는 이복기입니다. 원티드는 2015년 5월 달에 출발한 HR 스타트업이고요. 사람과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지인 추천 기반 채용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네, 누구나 사람을 지인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채용이 됐을 때 채용 합격된 사람과 추천한 사람 모두에게 보상을 받고요. 저희는 합격이 됐을 때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전 모델과 좀 많이 달랐던 거는 보통 채용 포털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저희는 합격이 나온 이후에 그 가치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그걸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누가 어디에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약 120만 건의 그 합격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어떤 매칭이 나왔을 때 합격이 더 잘 되는지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높은 정확도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전 직장은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엑센추어라고 하는 기업에서 전략 컨설팅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한 6년 정도 하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기업들이 저한테 이제 의뢰하는 것들을 돈을 받고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정의하고 그거를 내 사업으로 해보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때는 이제 퇴사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나가서 뭐 하려고 하고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하면서 좀 이상한 사람이 됐죠. 네, 근데 어, 창업은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되게 논리적인 자기 설득과 자기 합리화가 필요한데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많이 그 과정에서 좌절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창업이야 하면서 이제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가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나온 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예,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이 망하는 지름길 뭐 탑 10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다 제 얘기예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아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해야 도대체 사업을 해야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리스크를 피하고 최적의 길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린하게 당시에 또 린 스타트업이 굉장히 화두였고 저도 그쪽으로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한 실수들을 이 책을 미리 읽었더라면 이런 경험을 미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형태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업은 일단 아이템을 정하기보다는 저랑 비슷한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좀 지인 추천으로 소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걸 해보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아이디어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해본 사람들도 너무 많고 저희가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는 하나다.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부족한 역량과 제가 부족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먼저 모아가지고 아이디어를 미리 정해놓기보다는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서로 모여서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토론하고 정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한 두 달 동안 했거든요. 한 100개 정도 아이디어를 쏟아낸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디어들 중에 우리가 진짜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나한테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선택하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현재 아이디어 원티드입니다. 사실 뭐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인류 보편적인 니즈인 그런 채용 그리고 일자리 찾기에 도전을 한 거지만 1년 만에 도전하게 될지는 저희도 이제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있는 고객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국 지사들에까지 저희 세일즈 덱을 보냈거든요. 저희가 뭐 경력직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하면서 지인 추천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냈는데 거기 일본 지사에서 그거를 이제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굉장히 큰 금융사에 세일즈 헤드를 하시던 분이 이걸 보고 진짜 이게 잘 워킹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셔서 일본의 상국으로 그냥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습들 보고 그리고 실제 서비스 모습이라든지 뭐 오프라인 행사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신 거죠. 현재 이제 일본 자회사의 자회사 대표님을 하고 계신. 예. 해외 진출을 하는 거는 스타트업에게 진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고통과 예, 인내가 필요한데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뛰어들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사업도 이게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느꼈다기보다는 진짜 이 서비스를 공감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 실제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면 이건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진출을 한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시장에 나갈 때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거는 저는 어차피 바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외부에 나와 있는 자료들만 보고 이 시장의 매력도나 뭐 진입 용이성이나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나 이런 걸 세우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전체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놓고 이게 너무 시장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구분하고 매력도를 측정하고 이런 거에는 의미가 있는데 스타트업이 어떤 시장을 미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수립을 해도 분석을 하고 수립을 해도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 말짱 꽝이고 심지어 그런 거에 정보가 굉장히 얕고 잘못돼 있어서 실제 그 사업을 할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딱 봤을 때 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막 대기업처럼 막 엄청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최소한의 자료 조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판단할 때도 이 사업을 진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원티드를 믿고 있는 그런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가 제일 큰 기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같은 경우도 물론 시장적으로도 매력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뭐 링크드인에서 뭐 나왔다거나 아니면 라인에서 나왔다거나 이런 분들이 나 이거 진짜 하고 싶고 잘할 만한 분들을 이제 섭외가 되느냐 마느냐가 이 지역에 진출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큰 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일단 되게 우연히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해보니까 기업 영업이 생각보다 수월한 거예요. 그건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쿠텐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처음부터 원티드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큰 기업, 글로벌 기업들까지 이제 고객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초반에는 이제 되게 그런 대기업들을 한 번에 영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의 이제 자회사 대표님이 이제 세일즈 헤드로서 굉장히 이제 금융사 세일즈 헤드로서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것보다 더 큰 환경적인 요인은 일본에서 사람을 뽑는 게 너무 비용이 높고 그리고 이직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뽑고자 하는 니즈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인 추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바잉을 해주신 거죠. 문제는 오히려 유저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과 완전히 반대 상황인 거죠. 일본의 유저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한번 쓰기 시작한 서비스는 10년이고 20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씁니다. 그래서 일본 사이트들을 보면은 잘 나가는 사이트들도 한국의 90년대에 개발된 것 같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줄글만 쭉 있고, 예. 그리고 클릭하면 이제 뭐 거의 뭐 HTML 넘어가듯이 그냥 그 정도의 사이트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 그만큼 일본 유저들은 그 새로운 서비스를 쓰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서비스로서 그리고 해외 서비스로서 진입하는 게 오히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문화적인 차이도 추천을 해준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유저 시장을 개척하는데 좀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념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추천이 아니라 응원이다. 그리고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좀 최대한 가볍고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들어간 지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추천 혹은 응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남들이 하면 자기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기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숙제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볍게 나가되 신중하게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원으로 나가고 대신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일본 서비스를 나갈 때 이제 일본 현지 요청에 따라서 꽤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얻고 그리고 뭐 거기에 맞게 뭔가 이분들의 가설에 맞게 제품도 고치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생각대로 안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일본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역량과 다른 역량이 필요하고 애초에 생각했던 서비스와 다른 종류의 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건 실패해도 좋아. 하지만 유저들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기업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서 정말 그 최대한 가볍게 오래 테스트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우리 일본에 진출할 거야 하면서 법인 설립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그것도 길어지고 심지어 이제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버티다가 다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해외 진출할 때 세웠던 예상 계획에 2배에서 3배는 무조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보통 이제 초기 창업자들이 그 투자 받으면서 이제 그 경영 계획을 세우고 예산 소요를 세우면서 보통 거기에 곱하기 1.5에서 2 정도를 하면 이게 실제로 나가는 돈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해외 사업은 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무조건 돈이 많이 들고 무조건 안착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워가지고 이거를 그 성공시켰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의외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어, 이제 사람이 나가가지고 뭔가 그 서비스나 사업을 빌드하는 것보다 서비스 자체가 헤드쿼터를 놔두고 지사를 굳이 세우거나 자회사를 세우지 않더라도 서비스 자체로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외부에 내보내서 뭐 영어로 된 걸로 이제 뭐 싱가포르, 홍콩 나가보고 일본어로 된 걸로 일본 해보고 그리고 다른 뭐 나라 언어들로 한번 번역해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헤드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회사 지사가 나가게 되면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 법적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러다가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그 다음 해봤더니 안 되고 다시 작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하다 보면 1년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획했던 돈 다 쓰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통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서비스를 만약 일본에 내보낸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이 없이 그냥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 예, 이거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진짜 린하게 나가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일본은 그런 대기업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투자들,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나 그런 기준들이 조금 더 꼼꼼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절차가 많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뭔가 SI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린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스타트업에 그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교육 체계나 사람들의 성향이나 템포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냥 일단 해보는 거, 저질러 보는 것들에 조금 더 유리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리지만 차근차근 그리고 하나하나 그거를 증명해 가면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딱 2개를 놓고 이 2개를 딱 무자르시 자를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보다 훨씬 더 빠르고 도전적이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런 일본 스타트업들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투자자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의 스타트업들이 한국만큼 그렇게 막 엄청 빠르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막 엄청 빠르게 이제 스케일업을 해주는 투자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대기업 그리고 계열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VC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스타트업들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속도감에 있어서는 좀 약간 느리게 느껴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대신에 투자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위에 이게 줄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 시장은 구직자가 유리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반대인 거죠.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이제 노년층이 많고 젊은 층이 적다 보니까 새로 취업하는 사람의 인구수가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한국이 평균적으로 0.8개 정도의 기업들이 채용이 될 수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2개 정도의 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업 수에 비해서 일자리 수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한 거죠. 기존에 있는 그런 경력직들도 이직률이 낮고 하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걸 느끼냐면 일자리가 조금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뭐 새로운 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평생 직장 개념보다 이제 이직에 대한 조금 더 열린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특히 더 예전에는 이제 딱 들어오면 난 이 기업에 뼈를 묻겠어라는 마인드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밀레니얼 세대는 어디 한번 좋은지 한번 나랑 맞는지 한번 보자. 일본 세대도 그런 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직 주기가 일본이 원래 평생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벌써 이제 1, 2회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경력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원티드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자포탈이나 그런 걸 통해서 대규모로 사람들을 이제 뽑아야 되니까 대규모로 광고를 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사람들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딱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온디맨드로 핀포인트로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로 광고하는 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명 뽑으려고 막 몇 억씩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인 추천이라든지 굉장히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진 포지션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원티드와 같은 새로운 HR 서비스들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고 시장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본이 벌써 저희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떨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에도 원티드와 같은 아이디어가 통할까? 혹은 이런 아이디어를 어, 되게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가장 이제 원티드와 가까운 그리고 도시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 나라들로 이제 그냥 무작정 간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맡아줄 진사장이 되어줄 사람이 어, 있는지 좀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또한 추천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확실히 이 아이디어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갈증이나 니즈는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일본을 한번 나가봤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각 지역에 한 명씩을 이제 박아두고 최소한의 자원과 노력을 이제 투입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 지역의 유저 특성은 무엇인가? 이 지역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테스트해 본 것 같아요. 다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하나의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유저들의 반응, 그리고 기업들의 반응, 그리고 니즈,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어, 거기에 맞게 마케팅도 하고 제품의 변화도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서는 누군가를 추천하는 행위가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유저들이 내가 감히 누구를 이제 추천하고 평가하다니 혹시나 이 사람 인생에 누가 될까봐 그걸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추천을 응원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응원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응원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아주 작게라도 선물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덕담을 하거나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어, 응원 플랫폼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품을 좀 많이 개선한 게 있고요. 네.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한국보다
훨씬 더 쉽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대신에 기업 쪽이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업 영업의 허들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예. 그럼 각각 지역의 좀 고충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선택할 때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지역에 사람이 우리와 잘 맞을 사람이 있느냐, 그거를 진짜 잘 실행해 줄 분이 있느냐를 봤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가까운 곳에 먼저 나가려고 했을까? 제가 그 처음에는 그 풍운의 꿈을 안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원티드를 실리콘밸리에 알려야겠다 하고 막 미팅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사람들과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로 시간대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대가 맞는 곳, 시간 그 차이가 많이 없는 곳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서 시간대가 1시간 혹은 2시간 차이가 나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있는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나가게 된다면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채용 시장이 뭐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다는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영어권이고 같은 그 시간대에 있는 호주나 뭐 그런 곳들이 저희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용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일본 시장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 공채를 원래 이제 한국이 안 그래도 5년 전부터 많이 줄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워낙 환경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 신입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사람들을 뭔가 새로운 전략, 환경에 맞게 이렇게 투입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 그 지식과 역량과 네트워크 가진 사람들을 들여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한국의 공채 비중이 이제 40% 밑으로 내려가고 대부분 수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안 그래도 이제 공채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뭔가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더 불확실하다는 거에 대한 그 공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았을 때 10년 뒤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유연하게 사람을 뽑고 핀포인트로 원하는 역량을 정확하게 정의해가지고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유리한 점은 그런 거고요. 약간 불리해진 점은 오프라인 아무래도 채용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뽑을 때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는 뭐 30일, 40일이었다면 이제는 뭐 45일, 50일 약간 느려지는 경향이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 이제 성장 속도 약간 느려질 수 있는데 또 어느덧 그 이 뉴 노멀 환경에 기업들이 적응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사람을 뽑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이게 느려지던 채용 프로세스가 지금은 다시 이전과 비슷한 프로세스 속도로 돌아오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컨퍼런스나 그런 채용 페스티벌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맥주 마시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기업 담당자들과 좀 편하게 네트워킹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업계 그루들이나 연사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커리어에 대한 성장과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원티드를 차별화하고 브랜딩 해왔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온라인으로 옮겼을 때 과연 이거를 좋아해 줄까? 걱정이 됐지만 그냥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그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다 오프라인으로 하던 걸 다 온라인으로 옮기고 채용 행사도 온라인으로 옮기고 해봤는데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다가 다 또 거기에 적응하셔가지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뭐 작게는 500명, 크게는 뭐 2,000명까지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주고 계시죠.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물리적인 뭐 그런 고정비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잘만 경험을 설계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제 확장성이나 그런 비용 측면에서 저희가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원티드는
채용 서비스로 출발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과 일자리를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으로 매칭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로 5년 동안 열심히 풀어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채용만으로는 사람들의 커리어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이직이라는 이벤트는 한 2, 3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고 그 사이에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티드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이 그 커리어가 이제 그 쌓이는 과정에서 커리어상의 갈증을 느낄 때 뭔가 커리어의 성장과 행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채용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확장돼서 뭔가 그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 업계에서 구루로 인정받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그 뭔가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내가 뭔가 직장 내에서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액티비티나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작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섭외하기 힘들었던 연사, 글로벌 연사분들도 지금 연락하면 집에 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연사들과 그리고 원티드가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교육, 컨퍼런스, 부업 이런 것들로 좀 커리어 갈증을 풀어주는 이제 좀 소셜 커리어 플랫폼으로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해하세요. 창업이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성공 확률을 혹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보다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에너지를 100% 쏟을 수 있는 시기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생각과 에너지를 뿜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뭔가 바꾸고 싶고 본인만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혼자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원티드처럼 처음에 창업이 하고 싶어서 근질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했을 때는 더 용기가 생기고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 창업이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혼자 창업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그 가능성을 최대한 극대화해놓고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